지금 우리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입니다. 앞에서 문제는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정해졌고 이를 해결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순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이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순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런 순서도로 표현을 했다면 이를 토대로 이 순서도를 오브젝티브 C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바나 C 언어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구현하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U, V, 템프의 3개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지고 볶고할 요리 재료가 3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변수가 3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프로그램에서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그 값을 지지고 볶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서도에서 변수 3개를 사용할 것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참고로 우린 지금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도의 자세한 기호 표시와 그 의미는 지금 설명하면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변수 3개가 필요해서 이를 사용한다고 순서도에 표현을 하고 변수의 이름은 알고리즘에서 지칭한 대로 U, V, 템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 그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입력을 하라고 화면에 문구를 표시한 후 두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받을 두 정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U와 V를 사용하기 때문에 U와 V의 두 양의 정수값을 입력받아 저장을 합니다. 입력받은 후 입력받은 U와 V를 가지고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과정 1을 보면 V가 0이면 최대 공약수는 U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자는 앞에 비교 연산자에서 살펴보면서 같이 본 연산자인데 그 뜻은 같지 않으면을 뜻합니다. 해석해보면 V에 들어있는 값이 0이 아니면 반복문의 몸체를 계속 반복하고 0이면 반복문을 탈출해서 그때 U에 들어있는 값을 화면에 표시하라 입니다. 즉 V가 0이면 과정 1에 의해 U에 들어있는 값이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탈출해서 그 U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산술식인 과정 2가 반복문의 몸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의 끝을 알리면 순서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순서도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우린 지금 오브젝티브 C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C 언어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수 3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변수 3개를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변수의 자료 유형, 즉 데이터 타입이 양의 정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unsigned int로 선언을 합니다. unsigned는 앞에서 수식어 부분에서 배웠는데 변수가 양수값만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입력받기 위해 입력을 요구하는 문구를 nslog를 통해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받아야 하는데 앞에서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 scanf를 사용하여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을 데이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 안에 두 개의 포맷 문자를 작성해야 하는데 포맷 문자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포맷 문자가 앞에서 본 %i가 아니라 %u인 이유는 입력을 받을 데이터의 자료 유형이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i가 아닌 %u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할 변수인 u와 v를 적습니다. 여기서 이런 기호를 쓰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반복하는 구조를 표현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while문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while을 적고 v는 0이 아닌 경우에 반복하라는 표현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의 몸체를 넣어야 되는데 반복문의 몸체가 이렇게 여러 줄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이제 이 식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문의 몸체를 빠져나와 v가 0일 경우 u에 들어있는 최대 공약수를 화면에 표현하는 것을 nslo그를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순서도를 작성해서 그 순서도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단계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든 프로그래밍이 이런 절차를 꼭 거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iOS 앱을 만드는 경우 예전에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편리한 라이브러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등을 잘 사용만 해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는 동작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이 코드를 혼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화면 전환을 위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존재하고 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Ctrl C, Ctrl V에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만들면 화면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보면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양의 정수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만약 입력을 15와 10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는 변수 u에 들어가고 10은 변수 v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살펴보면 v가 0이 아니면 반복문의 몸체를 반복하라입니다. 지금 v는 10이고 10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조건에 부합해서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됩니다. 식을 살펴보면 u는 15고 v는 10인데 이 % 연산자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배웠습니다. 15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5가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5는 템프라는 변수에 대입되게 됩니다. 반복문을 첫 번째로 실행해서 이 식을 평가할 때 각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을 살펴보면 오른쪽 v의 값이 왼쪽에 u라는 변수에 대입되는 코드입니다. v는 지금 10이 들어가 있어서 왼쪽에 u에 들어있는 15는 없어지고 10이 대입되게 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템프에는 나머지 값인 5가 들어있는데 이를 변수 v에 대입해서 이제 v에는 5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면 맨 처음에 u에는 15, v에는 10이 들어있었는데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되고 나서 두 번째 실행될 때에는 u에는 10, v에는 5가 들어가게 되고
u와 v의 값이 처음과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반복 조건으로 돌아와 v는 5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해서 반복문이 실행되고 u는 10, v는 5이어서 나누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되고 그 값은 템프에 대입됩니다. 그리고 v의 값인 5가 u에 대입돼서 u는 5가 되고 다음으로 템프의 값은 0이어서 변수 v에 대입됩니다. 다시 반복 조건으로 돌아가서 v가 0이기 때문에 반복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거짓이라서 반복문을 탈출해서 반복문의 바깥에 있는 ns로그가 실행되고 반복문이 실행된 후 u의 값에 들어있는 5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역할로 나눠보면 여긴 두 정수의 나머지를 구하는 부분이고 반복해서 앞의 식을 실행할 때 그 피연산자들의 값을 집어넣는 부분으로서 아까 나눴던 수를 나머지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눴던 수를 나머지로 계속 나누다가 그 값이 0이 되면 나눴던 수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행시켜서 15와 10을 입력해보면 의도한 대로 5가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의도한 대로 최대 공약수는 5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5.7의 알고리즘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이었는데 다음 예제 5.8에서는 조금 더 쉬운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